서울의 한 고급 아파트에서 소유는 창밖을 바라보며 손에 쥔 편지를 구겼다. 할머니의 장례식에서 공개된 유언은 가족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다. 모든 재산을 소유와 소별에게 물려준다는 내용이었다. 소별은 소유의 친한 친구로 알려진 여성이었지만 그들의 관계는 그보다 훨씬 깊었다. 소유의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다. 이게 무슨 소리야? 소별이 누군데? 왜 그 애가 우리 가족 재산을 가져가? 소유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할머니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걸까? 그 비밀스러운 사랑을? 소유는 28살, 서울의 한 대기업에서 마케팅 매니저로 일하는 여성이었다. 그녀의 삶은 겉으로는 완벽해 보였다. 명문대 졸업, 안정된 직장, 그리고 가족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딸. 하지만 속으로는 소별과의 관계로 인해 끊임없는 갈등을 겪고 있었다. 소별은 27살, 프리랜서 그래픽 디자이너로 자유로운 영혼이었다. 그들은 대학 시절 만났고 처음에는 우정으로 시작했지만 점점 사랑으로 발전했다. 그러나 한국 사회에서 레즈비언으로 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가족의 압력, 사회의 시선,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혼란. 할머니의 유언이 공개된 그날, 가족 모임은 지옥 같았다. 소유의 아버지는 분노를 터뜨렸다. 할머니가 미치신 게 분명해. 소별이 누군데? 그냥 소유의 룸메이트잖아. 소유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다. 소별은 그 자리에 없었지만 소유는 그녀를 보호해야 했다. 어머니는 소유를 다그쳤다. 너 솔직히 말해. 소별과 무슨 관계야? 왜 할머니가 그 애를 언급한 거지? 소유의 마음속에서 폭풍이 몰아쳤다. 할머니는 소유가 10대 때부터 그녀의 성적 지향을 눈치챘을지도 모른다. 할머니는 항상 소유를 특별히 아꼈고 내가 행복하면 그게 제일이야 라고 말씀하셨다. 하지만 이 유언은 가족을 분열시켰다. 소유는 집으로 돌아와 소별에게 전화를 걸었다. 별아, 할머니 유언 때문에. 가족이 난리가 났어. 이 소별의 목소리는 떨렸다. 유언. 나한테도. 소유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전화 너머로는 보이지 않았다. 응, 할머니가 우리 둘에게 재산을 물려주셨어. 하지만 이게 무슨 의미일까? 소별은 한숨을 쉬었다. 할머니가 우리 관계를 아셨어? 그럴 리 없어. 그냥 내가 나를 도와준 걸 고마워하신 거 아닐까? 소유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아팠다. 소별은 항상 자신을 낮추었다. 그녀는 보수적인 가정에서 자랐고 레즈비언으로서의 삶을 숨기며 살았다. 소유는 소별을 처음 만났을 때 그녀의 자유로움에 끌렸다. 하지만 이제 그 자유는 위협받고 있었다. 그날 밤 소유는 할머니의 일기를 발견했다. 유언과 함께 전달된 상자 속에 들어 있었다. 일기를 펼치자 할머니의 글씨가 보였다. 소유야, 내가 소별을 사랑하는 걸 알아. 나도 젊었을 때 비슷한 감정을 느꼈어. 하지만 시대가 달랐지? 내가 나처럼 후회하지 않게 해주고 싶어. 오소유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할머니는 모든 것을 알고 계셨다. 이 유언은 단순한 재산 분배가 아니었다. 그것은 소유에게 자유를 주는 선물이었지만 가족에게는 배신처럼 느껴졌다. 소유는 소별에게 이 사실을 말할지 고민했다. 만약 말한다면 소별은 더 큰 압력을 받을 터였다. 다음 날 소유의 오빠가 찾아왔다. 그는 변호사로 유언의 법적 효력을 확인하러 왔다. 소유야, 이 유언은 이상해. 소별이 누군데? 가족이 아닌데 왜? 소유는 대답을 피했다. 오빠, 그냥 할머니 뜻대로 하자. 오빠는 눈살을 찌푸렸다. 너 소별과 무슨 사이라서 그래? 솔직히 말해. 이 소유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그녀는 가족에게 커밍아웃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한국에서 레즈비언으로 사는 것은 여전히 금기였다.
직장에서의 차별, 사회의 따가운 시선, 그리고 가족의 실망. 소유는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소별은 그날 저녁 소유의 집으로 왔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다. 유언 때문에 내 가족이 나를 미워할까 봐 무서워. 소유는 소별을 안아주었다. 미안해, 별아. 할머니가 왜 저양하신 건지 소별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나한테는 과분해. 나는 그냥 내 친구일 뿐이잖아. 그 말에 소유의 가슴이 찢어졌다. 소별은 항상 자신을 부정했다. 그녀의 가족은 그녀를 버렸고 사회는 그녀를 외면했다. 소유는 소별을 지키고 싶었다. 하지만 이 유언은 그들을 더 큰 위험에 빠뜨릴지도 모른다. 가족회의가 다시 열렸다. 아버지는 유언 무효 소송을 제기하자고 주장했다. 할머니가 정신이 온전치 않으셨어. 소별이 누군데? 어머니는 울면서 동의했다. 소유는 그 자리에 앉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의 내면은 갈등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할머니의 뜻을 따를 것인가? 가족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을 것인가? 소유는 선택의 기로에 섰다. 이 결정은 그녀의 삶을 영원히 바꿀 터였다. 소유는 밤새 고민했다. 소별과의 추억이 떠올랐다. 대학 캠퍼스에서 처음 키스한 날, 서울의 밤거리를 손잡고 걸은 날, 하지만 그 행복은 항상 숨겨져 있었다. 이제 할머니의 유언이 그 비밀을 드러내려 하고 있었다. 소유는 결심했다. 내일 소별에게 모든 것을 말해야 한다. 하지만 그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녀는 알 수 없었다. 소유는 소별을 만나기로 한 카페에 도착했다. 서울의 번화한 거리, 사람들로 북적이는 홍대 앞. 소별은 이미 자리에 앉아 커피를 홀짝이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불안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유, 무슨 일 있었어? 표정이 왜 그래? 소유는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말했다. 할머니 일기 봤어. 우리 관계를 다 아셨어. 이소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뭐? 그럴 리 없어. 할머니가 어떻게 이소유는 일기를 꺼내 보여주었다. 소별은 읽으면서 눈물을 흘렸다. 할머니. 왜 나한테까지? 소별의 과거가 소유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소별은 부산의 보수적인 가정에서 자랐다. 부모님은 그녀가 레즈비언임을 알자 집에서 쫓아냈다. 너 같은 애는 우리 가족 아니야 라는 말은 소별의 가슴에 영원한 상처를 남겼다. 서울로 올라온 소별은 혼자서 살아남아야 했다. 소유를 만난 건 행운이었다. 하지만 이제 이 유언은 소별에게 또 다른 부담이 되었다. 이유, 나는 받을 수 없어. 내 가족이 싫어할 텐데. 소유는 소별의 손을 잡았다. 할머니 뜻이야. 우리를 인정해 주신 거야? 가족의 반발은 점점 커졌다. 오빠는 변호사를 고용해 유언의 무효를 주장했다. 할머니가 압력을 받았을 수 있어? 소별이 소유를 조종한 거지. 그 말에 소유는 화가 치밀었다. 오빠, 그만해. 소별은 그런 사람 아니야. 하지만 가족은 듣지 않았다. 어머니는 소유를 설득하려 애썼다. 소유야, 소별과 헤어져. 정상적인 삶 살아. 정상적이라는 단어가 소유의 가슴을 찔렀다. 한국 사회에서 레즈비언은 여전히 비정상으로 여겨졌다. 결혼 압력, 자녀 문제, 그리고 사회적 낙인. 소유는 직장에서의 압력도 느꼈다. 상사가 그녀의 성적 지향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요즘 소유 씨, 이상해. 남자친구는 없어. 소유는 웃으며 넘겼지만 속으로는 두려웠다. 만약 커밍아웃하면 승진은 물 건너갈 터였다. 소별은 프리랜서라 자유로웠지만 클라이언트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다. 별아, 우리 그냥 도망칠까? 소유가 농담처럼 말했다. 소별은 진지하게 대답했다. 도망치면? 가족은?
내 삶은 유언 소송이 시작되었다. 법정에서 소유는 증인으로 불려나갔다. 변호사가 물었다. 소별 씨와의 관계는 뭡니까? 소유는 망설였다. 가족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녀는 솔직히 말할 수 없었다. 친한 친구예요. 그 말은 소별에게 배신처럼 느껴질 터였다. 소별은 법정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소유가 나오자 소별은 차가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친구. 그게 다야. 소유는 울었다. 미안해. 아직 준비가 안 돼. 그날 밤 소별은 소유의 집을 떠났다. 나 혼자 생각할게. 소유는 그녀를 붙잡지 못했다. 소별의 떠남은 소유에게 큰 충격이었다. 그녀는 할머니의 일기를 다시 읽었다. 소유야, 사랑은 숨기지 마. 그게 내 인생을 망친다. 할머니의 말은 소유의 가슴을 울렸다. 하지만 현실은 잔인했다. 가족의 압력, 사회의 정형, 그리고 자신의 두려움. 소유는 오빠와 대면했다. 오빠, 왜 이렇게까지 해? 할머니 뜻 무시하는 거야. 오빠는 한숨을 쉬었다. 소유야, 내가 레즈비언인 거 알아. 하지만 가족을 생각해. 엄마 아빠가 충격받으실 거야. 소유는 놀랐다. 오빠가 어떻게 알아? 오빠는 고개를 저었다. 할머니가 말씀하셨어. 하지만 나는 반대야. 정상적으로 살아. 소유의 내면 갈등은 절정에 달했다. 그녀는 소별을 사랑했지만 가족을 잃고 싶지 않았다. 선택의 대가는 컸다. 소별에게 돌아갈 것인가? 가족의 기대를 따를 것인가? 소유는 밤새 울었다. 다음 날 그녀는 결정을 내렸다. 소별에게 연락했다. 별아, 만나자. 할 말 있어? 소별은 카페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소유가 도착하자 소별은 피곤한 얼굴로 말했다. 이유, 우리 헤어질까? 내 가족 때문에. 소유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할머니 뜻 따르게. 우리 함께 할게. 하지만 그 결정은 새로운 갈등을 불러일으켰다. 가족의 반발은 더 세졌다. 소송은 계속되었다. 법정에서 증언이 오갔다. 소유의 가족은 할머니의 정신 상태를 문제 삼았다. 할머니는 치매 초기였어요. 하지만 의료 기록은 반대였다. 할머니는 건강했다. 소유는 법정에서 소별을 변호해야 했다. 소별은 제 인생의 중요한 사람이에요. 판사는 물었다. 어떤 관계죠? 소유는 이번에는 솔직히 말했다.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법정은 술렁였다. 가족의 시선이 소유를 찔렀다. 어머니는 충격으로 쓰러졌다. 병원에서 소유는 어머니를 지켰다. 엄마, 미안해.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다. 왜 그렇게 됐어? 내가 왜? 소유는 설명했다. 엄마, 이게 나예요. 숨길 수 없어요. 어머니는 받아들이기 어려워했다. 한국의 전통 가정에서 딸의 레즈비언 사랑은 상상도 못할 일이었다. 아버지는 소유를 외면했다. 너 같은 딸 없어? 소별은 소유를 지지했다. 이유, 내가 용감했어. 하지만 소별 자신도 상처받았다. 그녀의 과거 트라우마가 되살아났다. 부모님의 버림, 친구들의 배신. 이유, 나 때문에 내 가족이 깨지면 안 돼. 소유는 소별을 안아주었다. 우리 함께 이겨낼게. 사회적 압력이 시작되었다. 소유의 직장에서 소문이 돌았다. 소유 씨가 레즈비언이래. 이 상사는 그녀를 불러 경고했다. 회사 이미지에 해로워. 조심해. 소유는 화가 났지만 참았다. 한국에서 LGBT 권리는 여전히 미약했다. 동성 결혼은 불법, 차별은 일상이었다. 소별은 클라이언트들을 잃었다. 내 성적 지향 때문에 불편해. 소유와 소별은 함께 서울의 LGBT 커뮤니티를 찾았다.
그곳에서 비슷한 이야기를 가진 사람들을 만났다. 너희처럼 가족과 싸우는 사람 많아. 그 말은 위로가 되었다. 하지만 현실은 변하지 않았다. 소유의 오빠는 여전히 소송을 포기하지 않았다. 소별이 재산을 노리는 거야. 소유는 오빠와 대화했다. 오빠, 왜? 나를 인정해줘. 오빠는 고민했다. 소유야, 나도 내가 행복하길 바래. 하지만 사회가. 할머니의 친구가 증언하러 왔다. 할머니는 소유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셨어. 소별을 가족처럼 여기셨지. 그 증언은 소송에 유리했다. 하지만 가족의 갈등은 깊어졌다. 어머니는 소유를 설득하려 애썼다. 결혼해. 남자 만나. 소유는 거부했다. 엄마, 그건 나 아니에요. 소별은 자신의 가족과 마주쳤다. 부모님이 서울로 올라왔다. 별아, 내가 왜 져야 해? 집으로 돌아와 소별은 울면서 말했다. 아빠, 엄마, 나 레즈비언이에요. 소유를 사랑해요. 부모님은 충격받았다. 그런 건 병이야. 치료받아. 소별은 상처받았지만 강해졌다. 아니, 이게 나예요. 소유와 소별의 관계는 시험받았다. 싸움도 잦아졌다. 이유, 내 가족 때문에 너무 힘들어. 별아, 나도 마찬가지야.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할머니의 유언은 그들에게 힘을 주었다. 소유는 일기를 읽으며 결심을 다졌다. 할머니, 감사해요. 자유를 주셨어요. 소송의 판결이 다가왔다. 소유는 불안했다. 만약 지면 모든 걸 잃을 터였다. 소별은 그녀를 안심시켰다. 이유, 재산이 아니야. 우리 사랑이 중요해. 하지만 재산은 그들의 미래를 위한 것이었다. 독립, 자유. 판결날, 법정은 긴장으로 가득 찼다. 판사는 유언의 유효성을 인정했다. 할머니의 의지는 명확합니다. 소유와 소별은 승리했다. 하지만 가족의 반발은 끝나지 않았다. 아버지는 너희를 용서 못해라고 말했다. 승리 후 소유와 소별은 새 아파트를 구했다. 할머니의 재산으로 독립할 수 있었다. 하지만 기쁨은 짧았다. 가족의 배신이 시작되었다. 오빠는 소유를 피했다. 어머니는 연락을 끊었다. 너 같은 딸 없어. 소유는 상처받았지만 소별이 있었다. 별아, 우리 잘할 수 있어? 사회적 반발도 컸다. 소유의 직장에서 해고 위협이 왔다. 회사 정책에 어긋나 소유는 싸웠다. 이건 차별이에요. 하지만 한국의 법은 약했다. 결국 그녀는 사직서를 냈다. 소별은 그녀를 위로했다. 이유, 새 시작이야. 소별의 가족도 압력을 가했다. 부모님이 소별을 설득하러 왔다. 집으로 돌아와. 소유와 헤어져. 소별은 거부했다. 아니, 이게 내 삶이에요. 부모님은 분노했다. 너 때문에 가족 명예가 망쳤어. 소별은 울었다. 그녀의 내면은 갈등으로 가득 찼다. 가족을 잃는 대가, 사랑을 선택하는 대가. 소유와 소별은 여행을 떠났다. 제주도로 자유를 느끼기 위해. 바다를 보며 소유는 말했다. 할머니가 주신 선물, 잘 써야 해. 소별은 미소 지었다. 응, 우리 함께. 하지만 여행 중 소유의 어머니로부터 전화가 왔다. 소유야, 아빠가 아프셔. 소유는 충격받았다. 그녀는 서울로 돌아갔다. 병원에서 아버지를 보았다. 아버지는 약한 목소리로 말했다. 소유야, 미안해. 내 선택을 인정할게. 소유는 울었다. 화해의 순간이었다. 하지만 오빠는 여전히 반대했다. 아빠가 약해지신 거야. 소유는 오빠와 대면했다. 오빠, 왜? 나를 인정해. 오빠는 고백했다.
나도 비슷한 감정을 느꼈어. 하지만 억눌렀지. 소유는 놀랐다. 오빠의 비밀. 가족은 서서히 변화했다. 어머니는 소별을 만나보자고 했다. 소별 씨, 우리 딸을 부탁해. 우소별은 감동받았다. 하지만 사회는 여전했다. 친구들의 배신, 이웃의 수군거림. 소유와 소별은 LGBT 활동에 참여했다. 서울 프라이드 행사에서 손을 잡고 걸었다. 우리처럼 사는 사람 많아. 그곳에서 힘을 얻었다. 하지만 반대 시위자들의 비난이 쏟아졌다. 비정상, 소유는 두려웠지만 강해졌다. 귀환 후, 소유는 새 직장을 찾았다. LGBT 친화적인 회사, 소별은 사업을 시작했다. 할머니의 재산으로. 삶은 안정되었다. 하지만 내면의 상처는 남았다. 소유는 할머니의 일기를 소별과 함께 읽었다. 할머니, 감사해요. 그러나 새로운 갈등이 생겼다. 소별이 과거 연인과 만났다. 그냥 친구야. 하지만 소유는 질투했다. 별아, 나 믿어. 소별은 대답했다. 당연하지. 하지만 그 만남은 오해를 불렀다. 소유는 소별을 의심했다. 너 왜 그 애를 만난 거야? 소별은 화를 냈다. 이유, 내가 불안해하는 거 알아. 하지만 믿어줘. 싸움은 커졌다. 우리 헤어질까? 소유의 말에 소별은 충격받았다. 화해는 어렵게 이루어졌다. 미안해, 별아. 나도. 그들은 더 강해졌다. 사랑의 대가는 컸다. 하지만 같이 있었다. 삶은 안정되었지만 도전은 계속되었다. 소유와 소별은 결혼식을 올렸다. 비공식적이지만 친구들과 함께. 영원히 함께하게 하지만 사회는 인정하지 않았다. 법적 권리는 없었다. 가족은 완전히 화해했다. 어머니는 소별을 딸처럼 대했다. 소별아, 고마워. 아버지는 건강을 회복했다. 오빠는 자신의 정체성을 탐구하기 시작했다. 소유 덕분에 용기 생겼어. 하지만 사회적 압력은 여전했다. 뉴스에서 LGBT 차별 기사가 나왔다. 소유는 활동가로 나섰다. 변화가 필요해. 소별은 디자인으로 지지했다. 포스터, 캠페인. 그들의 삶은 롤러코스터였다. 행복과 고통, 사랑과 배신. 할머니의 유언은 그 모든 것을 촉발했다. 소유는 할머니 묘를 방문했다. 할머니, 행복해요. 이야기의 끝에서 소유와 소별은 미래를 꿈꿨다. 아이를 입양할까? 하지만 한국에서 동성 커플의 입양은 불가능했다. 그들은 싸움을 계속했다. 할머니의 유언은 가족을 뒤집었지만 결국 자유를 가져다 주었다. 사랑은 대가를 치러야 한다. 하지만 그 대가는 가치 있는가? 소유의 선택은 과연 옳았을까? 가족의 기대를 저버리고 사랑을 선택한 그녀의 결정은 정당한가? 아니면 이기적인가?